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편파방송 더 락커룸, 블루 락커룸. 목요일에는 두 진보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더워졌습니다. 아, 오늘 뭐 30도 넘습니다. 아, 예. 괜찮으시죠? 네네, 괜찮습니다. 양 변호사님도. 저는 뚜벅이라서 아, 뚜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에어컨 덥네요. 없이, 에어컨 없이. 걸어 다닐 때마다 이제 좀 덥네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전철은 또 빵빵하니까. 지하철은 뭐 쾌적한데 제일 좋죠, 지하철. 예. 지하철과 이제 사무실 사이 아, 오목교에서 여기 걸어오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백화점 있어서 잠깐 땀을 식혔다가 그렇군요. 네. 이게 뭔가 더위를 뚫고 오신 두 분 환영하고요. 자, 그럼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이제 8월 2일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이제 박찬대 의원도 이제 던질 것이다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가 꿈꾸는 진짜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예, 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사표, 당대표에서 당대표로 점 하나를 찍어 주세요. 이런 호소인데. 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좀 예상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어쨌든 당 대표 지금 사실은 지방선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제 구상들이 있죠. 그렇죠. 광역 지자체장으로 나갈지 말지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당 대표를 이제 해서 근데 사실 보궐선거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그래서 다음 당 대표가 사실 효과가 더 있어요. 그분은 전당대회를 2년. 치룬 다음에 총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정청래 의원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도전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조금 빨리 도전했는지 얘기가 좀 많네요 지금. 네. 우리 박 변호사님도 약간 좀 뭔가 얘기가 많다는 부분을 얘기해 양 변호사님은. 아니 뭐 그 일부의 그 과거에 했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삼으시는 분들이 있고 예. 아마도 지금 뭐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사람들이 불안함이 한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트라우마는 윤석열이었고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사실 핵심 정말 지도부에 있던 분이 뜬금없이 나가가지고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그런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예. 혹시라도 잘못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분들이 뭐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굉장히 강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지금 후보도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겠네요.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정청래 의원까지 이제 뭔가 왕수박이다라고 칭하는 공격도 있었다고 이분이 또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아니라고 봐야 되고 네. 참 이게 참 무섭네요. 무섭죠. 좀 지금 이제 무서워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두 사람은 뭐 제가 봤을 때 둘도 되게 친하고요. 두 분이 친구죠. 정청래, 박찬대 나이가 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비슷비슷한데 고등학교 선후배죠. 예. 네. 되게 친합니다. 학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친하고 예. 또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봐도 둘 다 뭐 굳이 이런 말 저 별로 안 좋은 말인데 예. 친명 중에 친명들 아닌가 싶은데 또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보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예.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가 두 번째로 됐을 때 예. 그때 이제 최고위원을 자초했다라고 하고 예.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일기 지도부 역할을 맞아요. 사실상 했었고 그 뒤에 이제 그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비대위원장 역할로 이제 박찬대 지금 의원이 맡았기 때문에 원내대표였으니까. 네, 원내대표로서 그래서 사실상 첫 번째, 두 번째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시절의 지도부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둘 중에 누가 가깝냐, 뭐냐, 또 누가 배신할 것이냐를 따지면 조금 글쎄 그냥 객관적인 상황 보고서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뭐 정청래 의원 편들자는 건 아니라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두 번째로 됐을 때 예. 당헌을 바꾼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더라도 임기 내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 그거를 이제 중간에 혹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바꿔놨다라고 뭐 본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져 보면 그렇게까지 막 정청래 의원에서 걱정하는 게 과연 그게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또 그분들 마음도 이해를 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정청래 의원 또 박창대 의원 두 분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일단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기획형이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는 관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획형과 관리형. 그래서 이제 새 정부 출범의 첫 당대표는 어떠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뭐 이러한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런 게 지지자들 사이에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박찬대가 되는 게 좋다. 지금은 정청래가 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이제 박찬대 약간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예, 박찬대 지금 의원은 아직까지 도전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은 안 했기 했죠. 때문에 지금 어떤 타겟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청래 의원한테 지금 모여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지지자들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불협화음이라 하나요? 아. 대통령하고 어떤 당하고 당정이 좀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 지지자들이 매우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똑똑해진 걸 더 떠나서 계속 걱정을 하는 거야. 내란부터 해가 지금까지 쭉 걱정하면서 지금도 뭔가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8월 2일이면 전당대 아직 많이 남았고요. 예. 전당대회는 또 어쩌면 축제의 장이에요. 누가 하든 뭐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둘 다 친명이고 둘 다 비슷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경쟁을 시켜서 한쪽을 도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의 상황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원내대표 그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의 두 분의 그 선거 때도 약간 과열 양상이 있었다가 예. 이제 그래도 이제 그건 빨리 끝났으니까 전당대회 성격은 아니니까 이제 빨리 끝나서 이제 수습이 됐지만 이 당대표 선거 좀 다르잖아요. 당 대표 특히 이제 저는 토론도 하고. 이 부분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뭐 권리당원들이 네. 원내대표 선거에도 관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당 대표 같은 경우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참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어떻게 보면 풍향기에 훨씬 풍향에 두 사람 다 특히 지금은 이제 박찬대 지금 의원은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으니까 네. 정청래 의원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대통령 선거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최근에 국회의원 지난해 공천을 했었을 때 그걸 뭐 공천 학살이라고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하지만 국민주권주의에 한창 더 가까이 가서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여의도 정치권의 논리에 이른바 개파 정치 같은 것으로 또 많이 벗어난 공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반대하고 그런 것에 좀 어깃장을 얻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느냐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이 아까 소개할 때 당 대표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나서는 사람 뭐 매체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예. 그 말 중에 또 실수 아닌 실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그럴 수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워낙 지르시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 반대로 또 박찬대 의원 똑같은 것 같아요. 박찬대 지금 의원 같은 경우 원내대표라면서 비교적 원만하다. 당내에서 그 원내에서 잡음이 없었다라는 건데 그게 또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일부 또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야 이거 함께 개혁을 성공시켜 나가려면 당 대표도 같이 싸워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대표를 원한다. 예.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좀 전에 우리 양 변호사님이 당원 민주주의를 사실은 지난 총선부터 실현이 됐었어요.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 미워하거나 당원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공천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신뢰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몇 프로 받지도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 당 때문에 된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당원이 안 뽑아주니까 결국은 안 된 건데 이 당원 민주주의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또 부정적 효과는 뭐가 있냐면 너무 당원들이 내 아니면 안 된다 싶어서 온때 관심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딴 데 볼 게 별로 없어요. 이슈가 아. 크게 없거든요. 예.
그 여기 지금 너무 몰두하고 있는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박 변호사님 약간 그 아니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른 이슈가 생기면 다 또 딴 데로 몰려가실 거예요. 아. 다른 큰 이슈들 뭐 예컨대 국민의힘 얘기가 있다든지 뭐 특검도 생기면 특검이나 내란 이런 게 특검이나 뭐 있다든지 이제. 글로 이제 또 다시 이슈가 넘어가면 글로 갈 건데 지금은 굳이 말하면 이게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 지금 몰려 있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보입니다. 박찬대 의원 근데 왜 아직 출마 선언 안 하시는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전당대회 8월 2일이에요. 아직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하긴 그 선출할 상황도 아니에요. 두 달이 지금 아직 후보 한 접수 달 공고도 아직 예, 안 나온 거죠? 안 나와요. 공고도 안 난 상태에서 정청래 의원이 약간 빨리 질렀다. 그 실수 아닌 실수를 그 부분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도 안 정해졌는데 예, 법 나 나오니까 출마할 거다. 자기 욕심 가지려는 챙기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줄 수도 있는데 박 변호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당대회는 그 당의 축제여야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좀 다투시더라도 누가 더 잘할 수 있다를 갖고 그렇죠. 다투었으면 좋겠어요. 예, 기왕이요. 네거티브보다는 기왕이요. 예. 긍정적으로. 뭐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의원도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게 내부에서 그런 식의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반드시 들어와요. 그 세력은 무슨 세력이에요? 그 세력은 지금도 뭐 온라인 상에는 저는 여전히 뭐 댓글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동하고 갈라치기. 있다라고 보고 그걸 묘하게 자극을 해서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사람이 그 온라인 민심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를 이렇게 툭툭툭툭 쳐주면 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에서 이렇게 불이 붙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사실은 선량한 지지자가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 이제 현명해 지셔서 그런 데도 잘 안 넘어가시지만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그러니까 뭐 해주셨으면. 이거는 뭐 아직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누구가 누구를 밀고 누가 누구를 미니까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들이 네. 사실은 뭐 평론가들이나 네.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면 네. 그거에 더 휩쓸려 가는 모습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아니에요. 그거 맞는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평론하기 좋으니까 누구는 누구 쪽 누구는 누구 쪽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또 지지자들이 휩쓸려 가서 아유 저쪽이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워해야 될 상황 아닌가. 한판 승부만 참고하시면 이것만 보시라. 되겠습니다. 예. 예, 한판 승부만 참고해 주세요. 또 내년 또 지방선거 있으니까 네. 사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인천시장 후보군이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서울시장 두 후보군이다. 분 중에 뭐 당대표 되는 사람이 가기는 어려워요. 가경자치단체 가기는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선거를 이끌어야 되니까. 본인이 그렇다- 또 스스로 나 갈게 공천할 수 없는 예, 거니까. 그건 애매하죠. 아. 뭐 국회의원은 모르겠지만. 아. 그렇다면 한 분은 만약 떨어졌으면 만약 정청래 의원이 안 된다면 서울시장 또 인천시장 박찬대 의원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 무리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많이 이런 얘기긴 하지만 이런 어떤 당의 자산들을 키워나가는 노력들이 그래야 다시 한번 윤석열 같은 자가 나타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 갑자기 드리냐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로 슉 거슬러 가면 문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히는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이제 특히 검찰에 어떻게 보면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쑥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하나 남았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걸 뚫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보면 그 자산에 대한 여기저기에서의 공격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이미 집권 초반부터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래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진짜로 걱정할 부분이 나온다라면 그건 또 걸러야겠지만 그런 생각들도 뭐 범진보 진영의 지지자분들이 좀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우려를 담아서 우리 다원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한판 승부만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이제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내려놓고 이제 공석이 됐기 때문에 그 또 법사위원장을 차기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박범계 의원 이름이 또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슈 인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진위를 묻는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도 안 했습니다. 경청하고 논의해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요거
아니 어제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래요? 보도가 한국경제 예. 법사위원장 협상 대상 아니야. 박범계 내정 이 요 보도. 보도거든요. 이 보도가 컸어요. 근데 보도가 났는데 네. 뭐 박범계 의원 법무부 장관도 했고 사선이죠. 예, 맞아요. 사선 맞나요? 삼선인가요? 음. 아주 다선 의원입니다. 네, 사선. 충분히 뭐 법사위원장 할만하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네. 또 지지자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구 법무부 해야 장관 돼요? 때 모습들. 예컨대 박범계도 안 돼요? 예. 아니 그래서 그거가 말들이 왜 박범계를 하느냐 갑자기라는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자 문제는 사실은 이 보도가 뭐 오본지 뭐 그걸 떠나가지고 네. 사실 지금 법사위원장 누가 할지 아직 100%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민에서 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첫 번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할지 그거 정한 다음에 그 후에 원내대표가 정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직 정한 거 없다. 그리고 고민해보겠다. 예. 등등 했는 거 봤을 때는 박범계 의원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왜 그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이 네. 그 윤석열 그 왜 뭐 그냥 두고 제대로 처리 못한 거 아니냐. 추미애 전 그렇죠, 장관만 해도 사실은. 추미애 의원만 해도 그렇게 싸우다가 밀려나셨는데 박범계 당시는 왜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하지만 이게 또 국회의 그 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건 또 이제 언론에서 어떤 모습을 부각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저는 이게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다 골랐을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운 게 현실 정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박범계 지금 의원을 떠나서 그냥 양보만 안 하면 된다.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계속 조르는 거는 자기들이 브레이크 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통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3개 다 주겠다. 네. 법사위원장만 달라 이러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패를 내면 네. 야 그만큼 법사위원장 더 주면 안 되겠네. 이런 그래, 생각. 그러니까 나 저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슨 저게 뭐 뭔 하는 건지 뭐, 야 그렇게까지 아니. 내놓다는 얘기 절대 안 준다는 얘기지.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방송에 많이 댓글이 저렇게 주장하니까 더 주면 안 이게, 되겠구나. 네. 이게 패를 쓰려면 우리는 법사위원장 같은 거 필요 없어요라고 하면 그러면 몰라도 이렇게 세 예. 개까지 다 던져주면서 그러면 사실은 더더욱 저는 안 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러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지난 김도우 위원장 때 큰 문제가 생겼었어요. 모든 걸 막아버렸거든요. 당시 그렇죠, 기억나시겠지만 그렇죠. 네, 네. 그거를 하면서 그때 의원들이 그 얘기를 했대요. 어떡하려고 자꾸 이러느냐. 적당히 시간을 좀 끌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도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때 그냥 발목을 발목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목 끊어 못 가게. 어. 그 정도였기 때문에 모든 걸 막아버렸었어요. 그 수단으로서 이렇게 뻔한데 네. 그리고 국정집 1년 차 이재명 1년 차입니다. 국정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법안으로 통해서 하는데 절대 안 주지. 자, 이게 맞아요. 네버. 이게 방통위가 한판 승부에 대해서 다른 코너 다 해도 되는데 블루라 코너만 하지 마라. 그럼 블루라크룸만 해야죠. 그런 건데 그럼 해야겠네. 네. 그럼 해야겠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이제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다 그런 거예요. 네.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또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서둘러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검찰개혁 법안인데 법무부 장관 할 때 뭐 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꾸로요.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거기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브레이크를 건다? 그거 못 견디네요. 못 견디네요. 이것도 그거. 얘기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얘기해 어제 주세요. 오늘 있었던 게 정청래, 박찬대, 박범계입니다. 계속 그 얘기가 야. 있어요. 지지자들 사이에는 민주당 지지자들 지지하는 대단한 분들이 관심이 관심이 높으신 그만큼 거예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윤석열 때문인 게 맞아요. 네. 그 윤석열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들 관계를 봤는데 예. 제가 항상 확실히 드는 게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법사위원장 완전 다른 겁니다. 그렇죠. 법사위원장이 가가지고 윤석열 그때 할 때 하듯이 막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뭐 지금 박찬대 의원도 아니지만 박범계 의원도 아니지만 법사위원장 이걸 갖고 또 걱정
좀 생업에 종사하시는 게 나을 관심을 너무 가지시는 것 같아. 관심을. 그냥 한판 승부 블루라커를 요거만 보시고, 요거만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고 이제 맡겨주세요. 진짜 그놈의 윤석열 때문에 다 윤석열 니들 때문에. 그런 거야. 니들이 그래서 윤석열을 그렇게 믿어가지고 검찰 중에 키워줘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러면 사실 말문이 좀 막히는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박범계 의원은 약간 원죄 아닌 원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당시 추미애 장관하고 달리. 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직까지 오는 겁니다. 그게 아. 사실 4, 5년 전의 일이잖아요.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박범계 법사위원장 가면 다 막을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 아무튼 아직도 결정된 것도 아니고 없다. 그리고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할 뿐도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싶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기 당내니까 네. 뭐 의원직 제명 막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네. 아직 된 것도 아니고. 된 것도 네. 아니고. 그래 아예. 그러니까 한다음에 만약에 진짜 검찰개혁 법안인데 이거 처리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제명이죠.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또 장관과 법사위원장 다르잖아요. 네, 완전 다르죠. 예. 장관과 다르니까 아무튼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워워 하시고 한판 승부 계속 봐달라. 보시라.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특히 블루라커는 보시라. 블루라커룸 함께 해주시고 예, 자 3대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이제 박지문 무리 변호사님께서 3대 특검 예상하셨어요. 민주당 하나, 조국혁신당 둘, 조은석, 심재철, 이명현 예측하셨는데 하나 틀렸습니다. 3타수 2안타.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으로 확정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세 특검 모두 가동될 예정인데 자 일단 지금 검찰이 특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민주당이 집중 포화를 쏟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이름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 고발장은 내란 공범들의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지난해 10월 11일 윤석열과 비아폰으로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직후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주가 조작 무혐의가 발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우정은 윤석열과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예. 자, 추미애 의원과 서용교 의원의 이제 인터뷰 장면이었는데 들으신 대로 여권에서는 이제 심우정 총장이 지난해 10월 비아폰을 써가지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의혹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공수처까지 지금 수사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 심우정 총장의 해명은 이거 행정에 관한 거였지 수사 관련 통화 아니었다. 그건 하기는 못해요. 비아폰에 녹취가 아니니까. 녹음이 되지는 않기 통화 때문에. 내용만 있는 거죠. 그렇지만 통화 시간하고 누구랑 통화했던 거 나오거든요. 이거 말고도 중요한 통화가 있죠. 김건희 비아폰으로 민정수석인 민정수석. 김주현하고 두 차례 33분 정도 둘 다 통화했죠. 서로 왔다 갔다 한 거. 맞아요. 그 통화 내역도 있고요. 그 무렵에 윤석열은 일반 폰으로 본인은 대통령은 또 일반 폰으로 김주현한테 전화했다는 등등. 예. 그건 우리 사실 내용은 모르지만 시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심우정 총장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추측컨대 시간상으로는 그 후에 무혐의 받고 뭐 등등의 얘기들이 펼쳐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을 하고 고소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아니 뭔가 좀 해명 내지는 이런 걸 하려면 좀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 무슨 놈의 안부 인사를 비아폰으로 합니까?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무슨 그리고 검찰총장이 왜 비아폰을 들고 있어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은 사실 이 민정수석이라는 제도가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대통령이 이른바 직보 라인을 만들어서 써먹었기 때문에 네. 검찰을 권력에 어떻게 보면 충실하도록 부려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조차도 민정수석실 안 두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5월에 갑자기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시켜서 자기 신복인 김주현을 거기에 불렀습니다. 예.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다시 수사를 한다라고 나왔던 그런 당시였어요. 그러더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다 수사팀의 수사를 또 우리는 뭐 내가 직접 관할 수 없는 식으로 이현석 검찰총장을 빼냅니다. 빼내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아예 논의조차 안 하고 그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박성재, 김주현이었었고 그리고 김주현과 심우정은 같은 검찰 라인에서
부하 직원으로 근무를 했던 관계였던 거예요. 예. 완전히 수직 라인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 김지원과 지금 저기 그 김건희랑도 통화했던 내용이 나왔던 거고 비아폰으로? 아니 거기 또 대통령 배우자가 왜 비아폰을 들고 있어요? 뭐 행사하는 데나 쓴다 그러면서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보세요. 심우정이 지금 그 했던 것 중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직위원이 풀어준 윤석열 그거 풀어주게끔 즉시 항고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저기 심우정 딸과 관련된 그 의혹도 고발 조치까지도 했어요. 그런데도 버티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왜 버티고 있을까 저기에. 다 드러날 것. 특검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 특검 세계가 결국 특검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뭐 진실을 밝혀내는 거겠죠.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제껏 그 진실을 밝히려는 걸 막으려고 했던 자들. 그러니까 계속 이해하지만 이 특검들은 어떤 특검이냐면 캐비넷에 이제 증거들이 다 보여요. 예. 달칵달칵달칵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다 막 몸으로 막고 있어. 그게 검찰이에요. 아. 굳이 말씀하자면. 열리려고 하는데. 열린 막 그 증거들이 막 튀어나오려고 막 나도 좀 나가보자 이러는데 검찰이 막고 있는데 이번 특검들은 그 검찰 튀어나온 문을 활짝 열면 우르륵 쏟아질 겁니다. 우르륵 쏟아진 거를 꿰가지고 증거로 표현하고 네. 사실관계 확인하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그 막고 있는 사람 예. 붙잡아내는 거거든요. 아. 그 전 단계에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도 아니면 경찰도 자기들이 살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지금 그때 그거- 못 찾아냈던 그 아니. 증거를 지금 찾아내는 건 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말씀하신 서울고검이 이제 재기 수사하면서 이제 도이치모터 도이치모터 주가 사건.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의 대화 담긴 육성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두 달간 20억 원을 맡기고 수익 40%를 배분하기로 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한다 하고 막 또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아니 20억 맡기고 40% 수익을 약속한 거. 100% 증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두 개예요. 이거 하나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 자체도 그 안에서 두 가지 의미가 네.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40% 수익률이라는 것도 황당한데 네. 20억을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맡기는 경우도 야. 모르겠어요.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진짜 믿은 거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누가 개인 관리자에게 20억 야 이거 가지고 네가 돈 벌어봐. 돈 벌어봐. 이게 모르겠어요. 저 한 2천억 있으면 맡길 것 같아요. 야 20억. 야. 그게 그때 모르겠어. 그때 김건희 씨의 재산 중에 얼마만큼의 비중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재산 신고한 걸로 따지면 전체가 한 70억 가까이, 50억 가까이 됐던 60억 그랬잖아요. 정도였어요. 네, 60억 그러면 정도. 네. 그때는 그보다 더 많은 비중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럼 전 재산을 막 한 사람한테 맡겨? 한번 2분의 3분의 1을 확 맡겨버려. 예, 황당한 일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해당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시 찾은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2021년도에 1차 조사를 했을 때 압수물 목록에 있어요 미래에셋이. 있어요,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많이 양보해서 생각하면 네. 그때 압수물 안에 김건희 씨 관련 통화 내역은 없었다라고 근데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 왜냐하면 어렵다라고 이제 예. 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서 예. 그 증권사가 5개를 이용을 했는데 예. 5개 이용한 거 계좌 중에 3개는요. 예. 그 언론사에서도 녹취록을 확보해서 틀었어요. 방송을 했어요, 이미. 예. 근데 그 검찰이 확인을 안 했다? 아,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탈출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검찰도. 결국은 특검이 이걸 다 볼 겁니다. 좀 있으면 특검이 미래에셋을 보게 돼요. 아.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빨리 보는 게 아니면 나라도 이걸 발견해서 뭔가 제대로 된 것처럼 그렇지만 아주 어색합니다. 4년 만에 갑자기 발견돼요. 네. 그 특검 시작 때 네. 예컨 특검 출범하고 정권 네. 바뀌자마자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네. 김건희 특검을 누가 막으려고 했고 그 막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개입됐느냐 이런 것까지 찾아내는 과정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말 저는 7월 초에 네. 진짜 많이 보도될 것 같거든요. 블루락 그럼 하루 종일 이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2시간을 늘릴까요? 늘리고 늘릴까요? 계속 김건희 특검 얘기해도 돼요. 제가 장담컨대 예.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우울증이 이제 하면 우울하실 수밖에 없어요. 감옥 가기 직전에 다 우울합니다. 그건 뭐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사실은 지난해 10월에
검찰이 이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차장 검사가 나와가지고 주식 거래나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주식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발표를 했었던 기억이 생생해. 인터뷰에서 이거 딱 발표 언론사 앞에서 다 발표했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에그 네. 그 뭡니까 그 와이브로 주식 투자할 때 예. 쓰는 와이브로 그걸로 이제 막 와이파이 이거 안 잡히는 거 그걸로 에그머니나 에그를 써가지고 막 하라는 얘기도 하고 어쩌면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엑스포트 전문가. 저번 엑스포트야. 전문가였어요. 우리도 몰랐지만 전문가였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아니요.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에그? 에그 그러니까 쓰셔본 적 이게- 있어요? 저는 정말 개미 투자자거든요. 개미 에그머니나 에그 쓴 적 있어요? 에그? 저는 액은 썼어요. 오 전문가. 전문가네. 그거는 근데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 액을 안 써보셨어요? 에그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2010년 그때만 해도 네. 지금처럼 와이파이 환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동 자기 개인 와이파이 중계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통신사에서 지급한 거였어요. 뭐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여행 이럴 갈 때 때. 그거 받은 적 있죠. 근데 그거를 썼던 이유가 네. 주식을 잘 알았었던 게 아니라 이건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주가 조작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그거를 쓰면 IP가 안 잡힌다. 그게 IP가 안 맞아요. 잡힌다. 야. 매번 IP가 바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데 이 그 저기 통신을 따가지고 네. 그때 현장에서 필요한 거를 중계를 해주는 장치니까 예, 예. 가는 데마다 얘가 다르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쓰자. 그러니까 이걸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네. 주가 조작 선수들이 그 용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건 주식만 전문- 잘하는 게 아니라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전문가죠. 야, 주식 이건- 투자도 아니고요. 예. 주가 조작, 시세 조정하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한편으로 근데 그렇기도 하다. 네. 검찰의 판단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네. 얼마나 주식을 모르면 20억 원을 한 방에 다 맡길까. 아. 정말 몰랐나 보다. 포트폴리오를 안 했다. 에, 그 20억을 포트폴리오 안 하고. 그나 한 사람한테 진짜 순진무구하시네. 진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믿음이죠, 믿음. 자, 근데 지금 이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1차 때, 2차 때 다 이제 뭐 1차 때는 대선 앞두고 선거 영향 미쳐서 안 된다. 2차 때는 특검할 텐데 왜 가냐. 이제 3차 소환하니까 입원을 했고. 근데 또 오히려 특검 진행되니까 오케이. 특검 되니까 좋다.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다 규명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냥 하고 진작하시지. 논리적이진 않고 예.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마음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조사 도저히 난 받을 수 없다. 포토라인이 뭐 쓸지 안 쓸지 거기도 안 되고 특히 조사받는 거는 본인이 그 어떤 본인 그거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 불응. 그러면 구속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속이거든요. 지금 상황상 3차잖아요. 예. 저는 딱 그 차이 같아요. 특검이 구속시키냐 검찰이 구속시키냐 요 차이 같거든요. 검찰이 왠지 6월 안에 또 구속. 저는 그래서 그럴 예측을 것 하고 같은데. 싶은 왠지 게 그럴 것 같아요. 7월 초부터 특검이 이제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중기 그러니까. 예. 특검이. 그러면 7월 안에는 검찰이 이제 갖고 있는데 검찰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예. 그 기사는 구속시키기 위한 기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 한 12여일 남았어요. 6월 달. 12일 안에 신병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는 이거요. 예. 오늘 그 관련 기사들을 쭉 보다가 예. 참 재밌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예. 이건 변호 전략 실패다. 변론 전략. 변호 전략 실패다. 변론 전략 실패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지금 입원해 버리면 예. 요즘 병원 가면 일주일밖에 못 있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거부를 못 한다. 그런데 이 변호 전략에 실패한 이유는 그 기사가 그래요. 변호인단이 설득에 실패했다. 설득에 실패한 지금 걸로. 들어가지 말고 나중에 들어가셔야 지금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몰라 나 들어갈 거야 이러고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왠지 고기가 끄덕여지는. 변호 전략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아파서 이제 간 걸로. 그러니까 본인이 막 그런 걸 아무도 주변에서 못 말렸다는 거죠. 못 말렸다. 예. 그리고 저는 실패라는 것도 맞다고 봐요. 아니 당장 특검이 뭐 다음 주에라도 나오라 그러면 뭐 다른 데 아플까요? 갑자기 그러면? 그렇지 않고는 이거 못 빠져나가요. 세 번째니까요. 민중기 특검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체포영장이나 뭐 구속영장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 그리고 이 증거상을 이게 이런 거예요. 김건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본래 통상 소환할 때는 반반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 못된 거 있으면 당신이 나와서 자기 얘기 변명이나 소명 좀 해봐라 하는 측면인데 김건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99% 다 확인이 됐어요. 증거들이. 그러면 불러서 확인. 예, 맞아요. 그 확인하는 거고 뭐 아니라 그러면 아닙니까? 예, 기소할게요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이지 이분이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다 검찰 요청이니까 추가 기소한 건데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추가 기소할 수 있었네? 아니 그래서 그 검찰이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좀 아니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얼마나 됐다고 사실 구속도 추가 완료 안 되는데.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분이 안 거잖아요. 수사 잘하는 분이 네, 안 건 아니고 원래 다 알고 있었는 다 알고 건데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또 야,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맞습니다. 1심의 구속 최장 기간은 6개월이거든요. 예. 6개월이 지나면 풀어줘야 되는데 불구속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 좀 막기 위해서 직연 부장이 이제 조건부 보석을 했는데 또 김용일이 안 나갈래. 나는 떳떳하게 나갈래. 그 상황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상황인데 사실은 그게 옳진 않지만 이전에 검찰은 추가 기소,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6개월짜리를 1년을 연장했잖아요. 만들고 했었거든요. 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김용현한테 아주 중요한 내란 범죄에 와서는 또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봐서는 이게 뭐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네. 아마 조은석 특검이 앞으로 사건 조사에 김용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풀어줬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가 영장을 하겠다라는 거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아침에요. 예. 아니 이재명 정권은 왜 자꾸 밤에 일을 해요? 대통령도 그러더니 예. 밤에 추가 기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10시 반인가 마지막으로 뉴스 뭐 있나 제목만 쭉 보고 잤는데 주무시지 마세요. 지금 그게 시국이 어느 때인데. 도대체 아침에 3대 특검에 가동되는데 어디서 주무시려고 그래? 아니 저는 블루 민간인입니다. 라커룸 전날에 어떻게 잠을 자? 저는 끝까지. 관료가 아니에요. 관료가. 블루 라커룸의 멤버로서 끝까지 잘 하고 오후 방송 5시 준비 지금 녹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지금. 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런데 저 아침에 딱 보고 정말 짜릿해요. 이거 법정 드라마예요. 법정 드라마다. 네,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오늘 누가 어느 기자가 기사 제목을 참 맛깔나게 잘 뽑았더라고요. 예. 안 나간다고 버티던 김용현 못 나갈 듯.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법정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 말씀 좀 덧붙이고 싶어요. 네. 사실 구속 기간을 그렇게 6개월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보석 제도를 두고 이런 것들은요. 예. 다 그냥 뭐 보통 사람들 힘없는 일반인이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이게 좀 남용에 의해서 힘들게 되는 차처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인권보호를 만든 위한 장치예요. 제도고. 그런 내란 중요 종사자 이런 자들에게까지 이런 게 적용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말씀하시는 6개월짜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들 뭐 이런 자들을 그런 걸 해줘요.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때 하듯이 네. 추가 기소, 추가 구속 영장 청구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조은석 특검은 어쩌면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막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아니 왜 자꾸 서울고검에 장소를 하고 그것도 막 이제 그래? 막 그 얘기를 이러면서. 뭐 조금 뭐 첨언을 하면 예. 서초동에 또 그만한 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좀 한 300여 명, 270, 80여 명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뭐 다 그러네. 드문드문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한 공간에 공간에 딱 있으려면 예. 서초동에서는 찾기가 사실 어렵다면 서초동에서 그걸 한다면 결국은 검찰 사무실이거든. 법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검에 좀 여유가 좀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서울 고검 간 것 같은 또 지지자들이나 일부는 왜 거기 가냐, 뭐 짜고 치는 근데 거 아니냐. 생각해보니까 진짜 뭐 이런 300명, 얘기도 270명이니까 예. 아유. 그 분들이 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CBS 직원도 서울 직원도 지금 몇 층에 걸렸는데 그렇죠. 몇백 그것도 명이 똑같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되게 구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죠. 현실적인 부분도 있긴 그리고 하네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할 거예요. 저도 근데 뭐 잘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물론 중요한 일에 사심이 껴서는 안 되지만 이분은 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 이제 직전에 감사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어떤 노릇을 했어요? 유병호 사무총장과의 굉장히 갈등이 굉장한 갈등이 많았었고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정말 전위부대처럼 굴었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 역할이 대통령을 뭐 보좌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리고 감사위원인데 불구하고 법절서 다 무시하고 사실상 뭐 이 사법제도로 따지면 법원 역할을 하는 곳인데 검찰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이 결론 다 바꿔버리고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 와중에 또 감사원장 대행도 했어요. 맺힌 게 많으세요 이분 윤석열 정권에. 그래서 그 사심이 조금이나마 정의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10가지 결격 사유를 들면서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또 국민의힘 역공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총리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재산 형성과 채무 변제 의혹 제기 그리고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진우 의원 본인 자신의 재산 형성과 사인 간의 채무 등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본인 재산은 엄청납니다.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된 재산 액수가 무려 총 70여 원에 해당합니다. 도대체 검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70억 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까? 예, 자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잘 보겠다 뭐 이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논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해명을 할 건 해야 됩니다. 재산 예.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뭐 의혹 제기됐던 부분은 막 김민석 그 후보가 총리 후보자가 본인 SNS에 기재했듯이 국민이 옆에 있어서 나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답변할 것이다.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답변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공격을 이제 뭐 저는 국민의힘은 이 공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예. 공격해야 될 정당 야당이니까. 근데 공격자를 좀 잘 찾아야 되는데 예. 좀 가난한 의원을 찾아가지고 하면 좋았을 걸. 이거는 좀 안타까워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21살 아들에게 7억의 예, 좀 증여. 찾아보고 제일 좀 돈 줍는 사람 손들어라 그래. 그분한테 공격을 시키면 좋았을 건데 뭐 직책이 그래서 그렇지만 법사위원이잖아요. 이게 완전 네. 전환돼 버린 거거든요. 이 프레임이 전환돼 버린 거예요. 예. 아니 아들도 7억이 있는데 이 20살 저희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7만 원도 없어요 통장에. 알바 좀 시키세요. 네, 오늘 7만 원도 없어. 오늘 용돈 줘야 돼요. 오늘 용돈 주는 날인데 어쨌든 7억이 있어요. 7만 원도 없습니다. 7억이 있는 상황에서 2억짜리 있는 사람한테 그게 거기서 모든 걸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그 던지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를 좀 이번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뭐 너라고 뭐 잘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따지는 상황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전부터 공격해왔던 네. 어떤 것 모양새가요. 네. 글자가 들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일 때가 참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도 진보 진영 쪽의 인사들은 요만한 것만 나와도 정말 엄청나게 무슨 도덕성, 잘못을 한 도덕성을 것처럼 요구한다? 뭐 또 깨끗하지 못하고 도덕성 있고 왜 돈이 많고 왜 집이 두 채고 막 이래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예.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이걸 계기로 이 김문석 총리 후보자 맞아요. 지금 박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잘못하겠으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필요한데 이것도 좀 같은 잣대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정말 30년 전 얘기인데 예. 이번에 이거 이규현 홍보소 네. 밑에서 예. 수습으로 뛸 때 예. 그때 이제 우리 중앙일보. 예. 중앙일보 예. 기자 시절 양 변호사님이 예. 그때 하드 트레이닝 받고 도저히 기자 못 해먹겠다 하고 사실을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위에도 몇 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네, 다녔기 때문에 그때 고맙게도 제가 유일하게 그 이달의 기자상을 하나 얻어 걸린 게 있어요. 그게 이규현 그때 당시 팀장이 시켜가지고 기획해가지고 공직자 재산 공개가 실제로 제대로 돼 있는지를 털어보자. 그래서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다 털어본 겁니다. 그때 이제 운 좋게 하나 잡아가지고 저도 묻어가지고 하나 상 받았거든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거.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물론 국민들이 알고도 그 부분을 용서해줬다면 전 당연히 이건 또 인정해야 되지만. 좀 심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그래요. 저 변호사 1년 했는데 70억이 돼요. 저는 저기 아들보다 재산이 이제 없네요 보니까. 그 재산 얘기하니 갑자기 우울해지니까. 우울해집니다. 박 변호사는 7억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예금은 없어요. 부동산으로 있어요? 부동산은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하기. 그건 뭐 얘기하지 뭐한데. 알겠습니다. 그 농담이었어요, 청문회는 농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갑자기 현타 오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도 이제 청문회 이후에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경찰이
특검과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다음 주에 뭔가 또 진전된 상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